분양자가 보유한 전유 부분이 많아서 하자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분양이 다 안 됐거나 시행사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는 시행사 보유 물량의 비중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시행사가 보유한 전유 부분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시행사가 하자소송 안건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부조리한 구조를 해결하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하자소송 안건이 상정된 경우에 구분 소유자 지위에 있는 시행사, 분양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쟁점이 문제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 시행사, 즉 분양자는 분양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입주 지정 시기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집합 건물들에서 분양이 다 안 됐거나 아니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면서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시행사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 전유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부터 분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을 아예 안 하니까 직접 시행사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는 앞서 보신 이런 세 가지 경우들 때문에 시행사가 직접 구분 소유자가 되는 소위 말하는 시행사 보유 물량의 비중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시행사, 즉 분양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집니다. 많은 경우에 구분 소유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하자 보수 청구권 그리고 이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관리단에 양도하고 그 관리단이 양도받은 권리를 양수금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자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단이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은 이런 내용인데요.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정들로 인해서 시행사가 보유한 전유 부분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관리단 집회에서 하자소송 안건이 의결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생깁니다. 시행사가 하자소송 안건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행사가 보유한 의결권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으로 과반수 동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자, 시행사 쪽이 전체 전유 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결권 면적에서 과반수 동의를 관리단 쪽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분양자가 보유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서 과반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70% 중에서 과반수 동의, 51%의 동의를 만들어내야 관리단 집회 결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70분의 51이 찬성을 해야 안건이 의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시행사가 보유한 전유 부분 면적이 30%보다 더 크다면 그만큼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시행사 분양자 측에서 보유한 면적이 50%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시행사가 반대하는 그 어떤 안건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될 수 없습니다. 하자소송 안건이 만약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시행사가 반대를 하게 되면 매우 의결이 어렵거나 아니면 애초에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부조리한 구조를 해결하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자소송과 같이 시행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안건이 관리단 집회에서 상정된 경우에는 시행사 쪽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시행사 지분을 제외하고 의결 종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일부 세대가 미분양되어 분양자가 이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자는 시행사는 미분양된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민법 제74조에 따라서 특정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의 구성원, 즉 구분 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을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구분 소유자 및 그 의결권 면적을 제외하여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 소유자의 지위와 담보 책임자로서의 지위가 병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은 구분 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 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구하는 하자소송 안건에 관해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 소유자 수 및 의결권 비율을 계산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신 바처럼 법원은 분양자 시행사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자소송 안건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구하는 하자소송 안건에 대해서는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안건의 의결 종족수는 분양자가 소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대법원과 같이 보지 않는다면 관리단이 주도하여 분양자에 대해서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한 집합건물법의 취지가 매우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방금 보신 대법원 판례는 구분 소유자들의 하자보수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는 판례로서 매우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자가 보유한 전유 부분이 많아서 하자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